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유드림의 유태근 대표님 모시고 뭐 이런저런 웹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투유드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웹툰 에이전시 회사 맞죠? 저희보다도 더 잘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았었는데 네네. 일단 공통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작품을 진행하다가 네. 인기가 없을 때는 네네. 물음표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 없고 그냥 없을 네. 때는 네네. 작가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분들께 저희가 어떠한 의견을 또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지금의 작품이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완결까지 완주를 하고자 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작품을 원래 계획한 것만큼의 완결은 아니지만 일단락을 내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시도를 할 것인가, 예, 그러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분들의 의사를 가장 이제 존중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 작품이라는 건, 작가분이라는 거는 독자의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에너지를 얻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이제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작가분께서도 좀 힘든 연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작가분께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락을 짓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가 됐던 내 새끼니까 끝까지 완주를 하고 싶다 하면은 네, 그렇게 또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이니까 저도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작품을 진행 인기가 없을 때는 저는 사실 제 고집대로 해서 인기 없었던 적은 없어요. 네네네. 진짜로. 네. 왜 내가 단기 기억을 상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누군가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그쵸. 뭔가 그쵸. 방향을 좀 바꾸려고 이게 막 그걸 이제 네. 반영할 때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이게 좀 제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없을 때는 항상 저는 남 탓을 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예, 네. 그 작가님들은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그렇죠. 뻔뻔했으면 좋겠고. 작품이 늘 다 이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성과를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작품이 안 좋은 작품이라고 또 볼 수도 없거든요. 나중에 또 빛을 보는 작품도 있고, 지금 연재할 때는 그렇게 빛을 못 보지만 요즘에 이제 그 웹툰이 그 IP 시장에서 각광을 받듯이 나중에 이제 그 IP로서의 확장이 되면서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작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 같은 경우 14년 만에 빛을 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가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만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네, 그럼요. 네, 끝날 때까지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네네네. 그러고 난 후에 갑자기 몇 년 뒤에 발굴돼 가지고 영화로 만들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개성과 작품성이 뛰어나지만 네네네. 대중성이 애매. vs 네. 네. 대중성이 뛰어나지만 네. 개성이 없다. 네네네.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전자이고요. 네. 회사가 커야 되는 수익적인 면에 있어서는 후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각은 전자인데 네네네. 실제 행동은 후자로 하겠다.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전자를 선택해서 하지만 회사의 전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예. 이거 어쨌든 뭐 회사에서의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PD분들이 한 몇 분 계시죠? 저희가 지금 한 전문 PD로만 한 40여 분 계십니다. 40명. 네. 그러니까 39명은 네. 대중성이 뛰어나지만 개성 없는 걸 선택하더라도 네네네. 나는 개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걸 선택하겠다. 가능하면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자, PD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PD를 뽑을 때 네네. 내가 중요하게 보는 점, 또 PD의 전문성 이런 네. 것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이게 뭐 지금 웹툰이라는 시장이
지금 이제 산업화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이제 산업화가 돼 가면서 여러 이제 직군들이 생기는데 그 직군 중에 이제 근자에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된 게 결국 웹툰 PD라는 직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 이 PD라는 직군의 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인력풀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다 부족해요. 예.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많은 이제 제작사 그런 에이전시 또 플랫폼까지 늘 상시적으로 PD 구인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경력자는 이전에 어떤 회사에 있었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 시장의 어떤 또 평들 이런 것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신입 PD 분들은 진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면접하는 와중에 과제도 또 제출하기도 합니다. 네, 과제를 드려서 어떤 작품에 대한 분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 어쨌든 만약에 이제 편집 디자이너, 편집 PD라고 하면 어떤 편집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과제를 드려서 이제 그 단편적인 거 갖고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능력적인 것보다는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적인 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열정이 있는지 뭐 다 흔한 얘기인데요. 열정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제작을 하는 곳들은 작가분들을 모시고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회사에서 10년이 넘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내부에서 성장한 또 이제 선임 PD들도 있고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 뭐 2, 3년에 걸쳐서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을 일단은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앞단에 기본적인 소양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아, 인상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육성을 시킨다. 네네네. 네. 스토리가 재미없어 컨셉만 두고 다 엎었는데 기존 스토리가 계속 맴돌아서 완전 새로운 게 떠오르질 않아요. 이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저 같으면은 이럴 때는 그냥 컨셉까지 다 엎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른 이야기로 잠깐 외도를 했다가 다른 이야기로 바람을 피웠다가 이것도 생각나면 또 다시 또 와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계속 뭐 머리 싸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 이분은 이제 붙잡고 막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처음보다 나은 나중에 없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는데 뭔가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뭔가 보충하려고 얘기를 나눠서 뭔가 계속 바꿔요. 바꿔보면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제일 처음이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안 바꾸면 되겠네요, 이제. 근데 교훈을 얻으셨어요. 그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보고 해서 결국엔 이게 좋은 거라 안 해보고서 그냥 아예 이렇게 가서 그때 요거 좀 이렇게 해봤어야지 되는데 라는 후회가 남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쓴 스토리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기획개발이라는 거를 저희가 하는데 이제 웹툰을 실제 만들기 전 단계에서의 기획개발을 하는데 기획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기획은 되게 괜찮은데 실제 이제 대본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스토리 쓰는 대본으로 들어갔더니 맛깔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 있잖아요. 기획을 되게 잘 잡는데 이제 실전 대본이 약한 분. 근데 기획은 되게 약한데 실전 대본을 너무 맛깔나게 쓰시는 분 이런 분이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쪽이죠. 기획을 좀 못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획 개발을 했는데 되게 좋은데 뒤를 잘 못 푸시는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논의를 하죠. 논의를 해서 기획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좀 대본을 잘 쓸 수 있는 분한테 기획을 드려서 원한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원한자가 되시고 실제 이제 대본을 쓰시는 이제 변화를 좀 그렇게 가져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나눠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또 진행도 해보고요. 그래도 나는 내가 그 계속 쓰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럼 아예 이제 이걸 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그러한 결정을 보통 하게 되는 저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네. 좀 이분은 약간 기술적으로 이 컨셉만 두고 이제 스토리를 다 엎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기존 스토리에다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비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립 관계를 뚜렷하게 하고 네네.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치고 나갈지 뭐 아까 저 짧은 강의에서 대강 얘기를 했었는데 발화점을 잡고 또 뭐 하나의 뭐 악보처럼 여기서 뭐 보러 치고 나가고 땡기고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구조부터 잡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스토리를 하나의 구조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네. 그냥 쓰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네네. 만들어 나가는 네. 것이거든요. 네. 예. PD의 피드백은 네네네. 개인의 의견인지 네. 아니면 회의를 통한 의견인지. 결론으로 얘기하자면은 PD의 의견이 맞고요. 그 세부를 본다면 PD의 의견만이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뚜렷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작품 하나가 있으면은 네. PD가 한 명만 이렇게 참여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인 PD가 있고 서브 PD로 아무리 못해도 추가 한 명에서 많을 때는 한 3명 정도의 서브 PD가 붙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집단 PD인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PD 한 명의 의견이 결코 이게 완전히 옳은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희 회사의 이제 이 관점은 여러 PD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의견에서의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나은 의견이 이 작품의 무엇일지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메인 PD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야지 책임을 지고 가기 때문에. 2차 저작물 저작권의 수익 중 네네네. 2차 저작물이라면 네, 웹소설 네. 원작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배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2차 저작물이 됐을 때 웹툰을 만들었는데 2차 네, 저작물이 됐을 때 네. 그러면 웹툰 원작자한테 이와 이제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영화나 이런 거. 네네네.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질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에이전시 쪽의 피가 10%에서 많으면은 40%그 사이인데 그래도 역시나 그 평균적인 거는 뭐 20에서 30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작품마다 좀 다르고 구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판권료를 많이 받으면 그 뭐 수익 배분 이런 건 없을 거 거의 뭐 없는 수준이고 네네. 판권료를 적게 받고 수익 배분을 좀 그 러닝 게런티를 많이 받은 한쪽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판권료를 많이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2차로 팔게 될 때. 왜냐하면 돈을 적게 주고 사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제작자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뭐 옛날에는 저희도 그랬구나. 그리고 뭐라도 해보자. 관심을 주셨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이제 노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작품을 이 가치를 되게 높게 사가지고 높게 생각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담더라고요. 그쵸. 시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으로 봅니다. 이게 가능한 한 어찌됐든 이 작품의 가치를 그 금액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자 이제 저희도 협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역량과 이제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고서 이제 과예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연재를 하지 않는 네네네. 소속 작가를 통해서 네.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수익 창출 구조가 궁금합니다. 연재를 하지 않으시는 그 타이밍에 놓여져 있는 작가분들의 컨디션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작품을 저희랑 해서 완결이 지어서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예 이제 지금 이제 저희랑 처음 이제 작품을 이제 그 하시게 되는 경우, 두 가지인데, 뭐 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이제 그 웹툰 시장에서는 완결된 작품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해외도 수출이 되고 하니까 연재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해가지고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의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이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아예 이제 저희랑 했던 작품이 없이 처음 하시는 작가분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작가분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죠.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네. 아마 투유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받은 돈을 또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지 이제 않을까. 꼭 이렇게 네. 벌어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제작사의 역할은 결국에는 작가분들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작품을 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환경은 어쨌든 이 비용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이 작품으로 벌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 시장에는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좋은 자금을 또 이렇게 수혈을 해가지고 작품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이 제작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감은 다가오는데 재밌는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 진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는지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재미있는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면 저는 그냥 재미없게 진행을 해요. 그냥 스토리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만 다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칩니다. 그래서 쿠킹을 하는. 그렇죠. 굉장히 그 양아치 같은 짓인데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네. 억지로 뭐 짜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뭐 가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재라는 건 사실 장기 레이스잖아요. 네.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이게 작가의 컨디션과 이렇게 머리 회전이라는 게 늘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그렇게 힘을 빼고 그런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 타이밍도 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독자분들께 있어서는 저런 태업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썼는데도 만족스럽게 안 나올 때는 그렇죠. 네. 그냥 그 회에는 그냥 좀 내려놓고 네. 이 최소한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을 하고 가는 것도, 저는 그 프로 작가로서는 그런 이제 이 밸런스도 본인이 조절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연재 한참 진행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도 되지만, 연재 초기 이제 그 한참 그 흥미를 끌어야 될 때, 그때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때 뭐 하여튼 초기는 다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계약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이고, 계약 기간 도중 탈퇴 시 위약금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탈퇴라는 게 뭐 아마 계약 해지겠죠. 네. 계약 해지겠죠. 이게 이제 뭐 탈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마 이제 뭐 전속 작가라는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탈퇴라는 게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지금 에이전시나 제작사에서 어떤 작가분과의 전속적인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네, 있죠. 저 안 했는데. 아니, 저희 회사는 아직 없죠. 네, 저희 회사는 아직 없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요? 네, 계약 기간은 저희는 그냥 작품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네. 완결 후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완결 후 네, 5년. 네, 완결 후 5년을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이 대리를 해드리는 그 기간으로 갖고 있고요. 뭐 완결 후 5년이 돼서 종료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또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제 도중에 해지를 할 때는 위약금이
제가 뭐 다른 모르니까 그냥 저희 회사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에 어쨌든 모든 계약이 다 있잖아요. 이게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계약 파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 규책 사유로 인해서의 손해배상 조항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다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그 조항은 있지만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구체적인 수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요? 네, 수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수치가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여 년 제작을 하면서 중도의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약금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위약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존재는 하는데 네. 받은 적은 없다. 네, 그 위약금을 얼마를 줘야 된다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위약금을 저희가 받은 사례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네. 뭐 계약서 자체는 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간적으로 틀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서로 이제 잘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죠. 우리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참고할 만한 서적이나 강의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년소녀 세계 명작 전집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작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축약을 해놓은 게 이제 소년소녀 세계 명작인데 딱 필요한 부분만 잘 추려내서 기승전결 이렇게 깨끗하게 잘 추려냈어요. 그래서 원래 명작인데 그거를 또 알맹이만 또 뽑아가지고 기승전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것,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어릴 때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좀 차고 읽으면은 좀 몸에 잘 안 배여요. 그럼 언어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책 많이 읽으라는 게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원작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네네.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적물에 대한 법적 소송이나 특허 등록 등의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 뭐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불법 유통. 네,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과 같이 해서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어떤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등록, 이제 특허 쪽보다는 저희는 이제 저작권 등록 쪽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저작권 등록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내부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 등록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은 그냥 등록을 네. 하지 않아도 네네. 자연 발생은 되죠. 자연 발생은 되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뭔가 법정 송사가 있을 때에 이제 그 근거로서의 효력이 조금 더 발휘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딱히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어찌됐든 이제 웹툰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로서의 또 상품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상표 등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계속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유태근 대표님이 사실 마이크를 잡으면 3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제 많이 하신 건데 그 박찬호가 결코 두렵지 않은 분인데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태근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